윤경자는 올해 78이다. 동네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꽃집을 30년째 운영하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세 자녀는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꾸렸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곤 했다. 그러나 이번 생일만큼은 달랐다. 둘째 딸 서윤정이 전화로 말했다. 엄마, 이번엔 정말 갈게요. 지훈이도 데리고 갈게요. 할머니 생신 때 꼭 뵙고 싶대요. 손녀 지훈이가 온다는 말에 경자의 마음은 봄처럼 피어났다. 지훈이는 대학 입학 이후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 그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온다니. 경자는 전날 밤부터 준비에 나섰다. 가게 뒷방에서 딸기 크림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다. 지훈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맛이었다. 오랫동안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꽃무늬 앞치마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입술에 연한 립스틱도 발랐다. 꽃집 안은 장미와 백합 향기로 가득했다. 경자는 가게 테이블을 닫고 가족들이 앉을 자리를 미리 정해두었다. 작은 화분들을 창가에 새로 배치하며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간은 오후 3시였다. 하지만 2시 반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톤을 알고 있었다.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대신 한수호가 엄마 모시러 갈 거예요. 좋은 식당 예약했다니까 잘 다녀오세요. 지훈이는? 애도 학교 과제가 있대요. 경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30분 뒤 사위 한수호가 나타났다. 그는 정장 차림에 정중한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굳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곳으로 모시려고요. 요양센터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대요. 일주일 정도만 쉬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양센터? 경자는 당황했다. 아직 매일 가게를 열고 시장도 다닌다. 왜 갑자기 요양센터? 난 괜찮아. 굳이 그럴 필요는. 그냥 체험이니까요. 어머니 건강도 확인할 겸. 사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서둘러 그녀를 차로 안내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익숙한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낡은 공장과 폐건물만 보였다. 길은 좁아지고 가로등조차 드물었다. 수호야, 여긴 어디니?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 멈춘 곳은 폐업한 모텔이었다. 깨진 창문, 녹슨 간판, 잡초만 무성한 주차장.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긴 요양원이 아니잖아.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곳입니다. 당분간 여기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경자는 떨렸다. 죄송합니다. 사위는 그 말만 남기고 차를 돌렸다. 경자는 홀로 남겨졌다. 생일날 낡은 모텔 앞에서 바람은 차갑고 손은 떨렸다. 그녀는 버려졌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모텔 문을 밀었다. 오래된 힌지가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대 위에는 얼룩진 담요가 구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찢어진 휴지가 흩어져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경자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때마다 폐수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다. 손을 주머니에 넣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남편이 남긴 은빛 브로치였다. 돌아가시기 전날 병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자야,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보며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경자는 브로치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낡았지만 여전히 은은한 빛을 냈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칠 전 딸과의 통화가 떠올랐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수호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 대출도 막혀서. 그때는 그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다르게 보였다. 설마 자신을 이곳에 가둬두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건 아닐까? 꽃집과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는 걸까?
혼자 남겨진 노인이 스스로 시설 입소에 동의하게 만들려는 건 아닐까? 경자는 덜컥 겁이 났다. 창밖을 보니 사위의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시골길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는 17%였다. 연락처를 내리다가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정다운. 꽃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착한 학생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종종 들러 안부를 물었다. 다운아, 나야. 지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목소리가 떨렸다. 경자는 상황을 설명했다. 다운은 놀라며 외쳤다. 선생님,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1시간쯤 지나자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다운이 달려와 경자를 끌어안았다. 선생님, 이건 유기가 아니라 감금이에요. 다운은 곧장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윤 경자님, 혹시 재산명의 변경이나 대리 서명을 강요당한 적 있나요? 아니, 아직은. 다행입니다. 지금 바로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경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용당할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운은 경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왔다. 좁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며 담요를 덮어주었다. 선생님,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형부가 와서 도와드릴 거예요. 경자는 차를 마시며 손을 녹였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음 날 아침 다운의 형부 정도영이 찾아왔다. 그는 30대 중반의 침착한 남성이었다. 노트북을 펼치며 차분하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따님이나 사위분이 재산 관련 이야기를 꺼낸 적 있으신가요? 경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 달 전쯤 윤정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제 꽃집도 접어야 하지 않아? 나이도 있으시고. 나중에 집 정리할 때 복잡해지잖아. 우리한테 미리 맡겨두면 편할 텐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답하셨나요? 난 아직 괜찮다고 했지. 가게도 손님들이 오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접냐고. 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로 연락이 더 잦아졌나요? 그랬어요. 갑자기 자주 전화하더니 생일날 꼭 간다고 그런데 결국.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도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상황은 명백히 어르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산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어제처럼 외딴 곳에 격리시킨 행위는 불법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내 딸이 나를? 정말로? 정도영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다. 어머님 집과 꽃집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명의는 아직 어머님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럼 아직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은 거네요? 네. 하지만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압박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경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이렇게 늙어서도 내 자식한테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다운이 손을 잡아주었다. 선생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경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고 천천히 말했다. 그럼 내가 내 삶을 지킬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시는 누구 손에도 휘둘리지 않게요. 정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경자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순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엔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정도영은 며칠에 걸쳐 경자를 만났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며 하나씩 설명했다. 어머님, 노년 재산 보호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성년 후견 제도가 있지만 이건 어머님처럼 판단 능력이 온전하신 분께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하나요? 신탁 관리 방식이 좋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시되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분산해서 한꺼번에 빼앗길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경자는 처음 듣는 단어들에 머리가 복잡했다. 하지만 정도영은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부모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은 어머님 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경자에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관리하면 되는 거지. 누구도 대신 결정하게 두지 말고. 정확합니다. 경자는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다온과 함께 집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복잡했다. 30년을 산 곳이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운 곳. 웃음과 눈물이 스며든 공간.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딸이 남기고 간 서류들, 사위가 몇 번이나 물었던 진명의 이야기, 손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이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경자는 천천히 방을 돌며 물건들을 정리했다. 오래된 앨범, 남편의 옷, 아이들의 상장. 추억은 소중했지만 이제 짐이 되었다. 이 집을 팔겠어요. 다온이 놀라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이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여기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 정도영은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적정 가격에 매수인을 찾아주었다. 꽃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꽃집도 정리할 거예요. 대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작은 공방을 시작하고 싶어요. 경자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일주일 후 집은 팔렸다. 꽃집도 단골 손님에게 양도했다. 경자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최우선에 두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두렵지 않았다. 경자가 선택한 새 집은 작은 항구 마을에 있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단층 주택이었다. 집은 아담했지만 창문이 커서 햇살이 하루 종일 쏟아져 들어왔다.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경자는 그곳에 장미와 라벤더를 심었다. 이사 첫날 경자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닷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들어왔다. 짠 내음과 함께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경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야. 집 한쪽을 작은 공방으로 꾸몄다. 꽃을 손질하는 작업대, 화분들이 놓인 선반, 창가에 매달린 드라이플라워. 오래된 꽃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다. 새로 오셨다며? 나 김순덕이라고 해요. 여기 산 지 30년 됐어요. 저는 윤경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순덕은 손에 감자와 고구마를 들고 있었다. 경자는 대신 공방에서 키운 작은 화분을 건넸다. 아이고 예쁘네. 우리 집에 꽃이 없었는데. 그렇게 이웃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했다. 아침마다 산책 나온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슈퍼 주인과는 채소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순덕이 물었다. 경자 씨, 수영 배워볼 생각 없어요? 우리 마을 수영장에서 어르신 반 운영해요. 경자는 망설였다. 78배 수영이라니.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아는 거지. 나도 70에 시작했어요. 그렇게 경자는 수영을 시작했다. 처음엔 물이 무서웠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물속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게 재미있었다. 물에 뜨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좋았다. 마을 도서관 게시판에서 봉사자를 찾는 공고를 봤다. 아이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쳐줄 사람. 경자는 신청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경자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6살부터 10살까지 작은 손으로 꽃을 만지는 아이들을 보며 경자는 웃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작약이란다. 예쁘지? 네. 우리 엄마 주고 싶어요. 그 순간 경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삶이 이런 거였구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자유롭게 걷는 살. 밤이 되면 경자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물결이 반짝였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새로운 삶에 익숙해질 무렵 경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를 보니 서울이었다.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딸 윤정의 목소리였다. 경자의 손이 떨렸다. 윤정이니? 네, 엄마 번호 바꾸셨죠? 한참 찾았어요. 침묵이 흘렀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수호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넘어갔고 지훈이 학비도 못 낼 것 같아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다. 그날 그렇게 한 건 정말 미안해요. 우리도 너무 급했어요. 엄마 재산으로 빚을 갚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좀 빌리려고. 경자는 조용히 들었다. 예전 같았다면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나. 당장 달려가 도와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경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 위로 저녁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마당 화단에는 라벤더가 바람에 흔들렸다. 윤정아. 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힘든 것도 안다. 하지만 윤정아,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해. 엄마. 그날 나를 그 낡은 모텔에 버리고 갔을 때 난 정말 무서웠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지. 왜 내 딸이 나를 이렇게 대하나 싶었어. 윤정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난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야. 내 인생이 아니라 너희 인생을 살았겠지. 경자는 말을 이었다. 윤정아,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그건 너희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럼 엄마는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힘든 건 나도 안다. 하지만 그건 너희가 풀어야 할 문제야. 나는 이제 내 남은 시간을 나답게 살고 싶구나. 전화 너머로 윤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경자의 가슴도 아팠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무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윤정아, 이건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경자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죄책감에 휘둘릴 나이가 아니었다. 경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짠 내음과 함께 새들의 지저귀미 들렸다. 경자는 두 팔을 벌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아침 식사 후에는 마당으로 나가 꽃들에게 물을 주었다. 장미는 붉게 피어났고 라벤더는 보랏빛 향기를 내뿜었다. 작은 나비가 날아와 꽃잎에 앉았다. 경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공방에 들어서면 하루가 시작되었다. 손질할 꽃들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다. 경자는 천천히 줄기를 다듬고 잎을 정리했다. 급할 것 없었다. 손님을 맞아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다. 그저 꽃과 마주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이었다. 오후가 되면 순덕과 다른 이웃들이 들렀다.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 소식, 텃밭 이야기, 손주들 자랑.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다. 어느 날 경자는 공방 벽에 새 글귀를 적었다. 먹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다. 바람은 때때로 길을 잃게 하지만 결국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이 문장은 지난 시간을 모두 담고 있었다. 버려졌던 그날, 두려웠던 그 순간.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경자는 아마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갔을 것이다. 딸의 눈치를 보며 손주들이 올까 기다리며 자신은 뒷전으로 미루며.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경자는 자신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저녁이 되면 경자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만난 사람들, 핀 꽃들, 마음에 든 구절. 작은 일상들을 기록했다. 일기장을 덮고 경자는 서랍에서 남편의 브로치를 꺼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은은하게 빛났다. 경자는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보, 보이시나요?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경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나답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바람이 창밖에서 부드럽게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경자야. 그렇게 살아. 경자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78배 나이에 비로소 찾은 자유. 그것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그 바람을 따라 경자는 내일도 모레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윤경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기대가 아닌 자신만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경자 할머니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